들을수록 삶이 무탈해지는 공자의 인생 조언. 나이 들수록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과 후회 없는 삶의 태도. 내면의 짐을 내려놓고 자립하는 법. 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소음과 마주합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 성공의 잣대,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경쟁의 굴레 속에서 우리 영혼은 자주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성인 공자는 일찍이 논어를 통해 인간이 나이에 따라 마땅히 도달해야 할 정신적 경지를 설파했습니다. 30에는 스스로 일어서는 일입을, 40에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부록을, 그리고 50에는 하늘의 뜻을 깨닫는 지천명을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40이 되어도 여전히 불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50이 넘어서도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정신적 풍요보다는 외적인 성취에만 매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현대인의 불안과 방황의 근본 원인을 마음속 4가지 잘못된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 필고, 아입니다. 첫째, 의는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려는 사사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상대를 설득해 굴복시키거나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기필코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소중한 관계를 망치고 나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논쟁에서 이기는 승리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비추는 성찰에서 옵니다. 둘째, 필은 반드시 내 방식대로만 해야 한다는 고집입니다. 완벽주의와 강한 통제 욕구는 우리를 더 나은 선택지에서 멀어지게 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휘어 돌아가듯 유연한 자세만이 우리의 삶을 더 넓은 세상으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셋째, 고는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낡은 고정관념에 갇혀 새로운 생각의 유입을 막는 것이 이 태도의 특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과거의 방식에만 매달린다면 도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됩니다. 넷째, 아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나를 과대평가하고 내가 잘났다는 마음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잃고 고립된 섬이 되고 맙니다. 행복은 나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우리라는 넓은 바다로 확장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4가지 태도, 논쟁하는 마음, 고집, 완고함, 자기중심주의는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공자가 가르친 문, 행, 충, 신의 가치를 되새겨 보십시오. 아는 것을 글로 표현하고 문, 배운 바를 실천하며 행, 늘 진심을 담고 충,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신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군자의 길입니다. 군자는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꺼림칙한 바가 없다면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훌륭한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되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밀어붙여 자신을 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의 정신이야말로 일생 동안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내면의 고집과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의 낡은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탈한 삶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지팡이로서 논어를 가슴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맑게 깨어나는 이 시간, 당신은 이미 군자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노후와 인간관계의 정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쉰의 나이에 논어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세월 묻어온 삶의 때를 닦아내고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것들로 탐욕과 고집을 꼽았습니다. 청년기에는 혈기가 왕성하여 다툼을 조심해야 하고 장년기에는 굳센 기운을 바탕으로 승부를 조심해야 하지만 노년기에는 기력이 가장 쇠한 자리에 들어앉으려는 욕심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상심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노년의 평온을 해치는 가장 큰 독약입니다. 군자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뿐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인만이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우월감을 느끼느라 자신의 내면을 돌볼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매일 3번씩 반성하는 삼성오신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윗사람이나 사회적 지위에 눈이 멀어 나 자신을 속이지는 않았는지, 친구의 기분을 맞추려 마음에 없는 거짓을 내뱉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떠들어 남을 현혹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이 쌓일 때 당신의 인격은 비로소 은은한 향기를 내뿜게 됩니다. 배우는 기쁨은 멀리서 찾아오는 옛 친구를 맞이하는 즐거움과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배운 것에 사로잡히고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하면 독단에 빠져 지성이 죽어버립니다. 배움과 생각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그 중에 스승이 있다는 말처럼 나보다 나은 이에게는 장점을 배우고 나보다 못한 이에게서는 나의 단점을 비추어 고치는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학습 회로가 열린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새롭게 바꿀 줄 압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나와 다른 생각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만 한다면 세상은 멈추고 맙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이 당신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의 시작입니다.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은 곁에 두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을 멀리하고 솔직하고 도리를 아는 친구를 곁에 두십시오. 솔직한 친구, 박식한 친구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달콤한 말만 늘어놓거나 겁이 많고 수다스러운 친구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모든 행동의 책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흑산을 쌓을 때 마지막 한 삽을 뜨지 않아 무너지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요. 깊은 구덩이를 메울 때 한 삽씩 정성껏 채워 완성하는 것도 자신의 끈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경지는 즐기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합니다. 억지로 의무감에 사는 삶을 넘어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온전히 즐기는 태도가 당신을 가장 고귀하게 만듭니다. 250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 곁에 살아있는 논어의 가르침은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의 나침반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정성, 타인을 존중하는 서의 마음,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는 겸허함이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결코 외롭거나 초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낡은 고집의 허물을 벗고 우아하고 단단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들을수록 삶이 무탈해지는 명심보감의 지혜.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에 이르는 인생 수업. 푸르는 강물처럼 살아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꽃은 피면 반드시 지고 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돕니다. 새벽의 찬란한 빛은 동쪽에서 떠올라 어느덧 서쪽 하늘 너머로 사라집니다. 우리의 젊음도 뜨거웠던 성공도 가슴 저미던 슬픔조차도 결국은 모두 시간의 강물에 실려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다고 믿는 것들조차 사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종종 붙잡고 싶은 것들에 매달립니다. 청춘의 화려함, 사랑하는 이와의 달콤한 찰나, 꿈꾸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환희.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묵묵히 제 갈 길을 갑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재행무상이라 부릅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명심보감의 귀중한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과 후회하지 않는 삶의 태도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시시비비에서 자유로워지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처세의 정수를 전해드립니다. 이 낭독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고 삶의 덧없음 속에서 오히려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시비비는 실상이 없습니다. 바람처럼 흘려보내십시오.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성을 내는 이유는 만물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마음의 불길을 더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귓가를 스치는 무심한 바람이라 여기면 그만입니다.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세상 인심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시비비는 본래 실체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모두 부질없는 연기가 됩니다. 어느 왕이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성질이 나쁜 동물은 무엇인가? 현자는 대답했습니다. 거친 녀석으로는 폭군이고 점잖은 녀석으로는 아첨꾼입니다. 우둔한 인간일수록 철면피 같은 폭력을 휘두르고 못난 사람일수록 간에 붓고 쓸개에 붓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정도로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가련한 탓입니다. 그들의 무지함 앞에서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의 귀한 영혼을 불타게 할 뿐입니다. 꾀꼬리 소리는 아름답고 개구리 소리는 시끄럽다 말하는 것은 인간의 편견일 뿐 대자연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생명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잡초가 다 같이 생명의 모습이듯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만의 고요를 지키십시오. 평범한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무 탈 없이 가난하게 살지언정 탈이 있는 부유함을 탐하지 마십시오. 사고 없는 초가집이 풍파 많은 고급 주택보다 낫고 병 없는 거친 밥이 병든 몸에 먹는 보약보다 100번 낫습니다. 약간의 고통과 근심은 항해하는 배의 바닥짐과 같아서 당신의 인생을 오히려 안전하게 지탱해 줍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아늑한 궁궐이 되고 성품이 안정되면 소박한 나물국도 천하의 진미가 됩니다. 우주가 즐거운 곳인지 슬픈 곳인지는 오직 당신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은 쓰면 쓸수록 깊은 골짜기로 파고드는 버릇이 있으니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처럼
구르는 돌처럼 마음을 늘 생기 있게 움직이게 하되 그 중심은 평온의 항구에 닻을 내리십시오. 노년의 세 가지 경계. 그 겸허함이 품격을 만듭니다. 군자에게는 나이에 따라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아 여색을 조심해야 하고 장성에서는 혈기가 왕성의 다툼을 조심해야 하며 노년에 들어서는 혈기가 쇠퇴하기에 노욕과 무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공포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조차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끝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은 시절 낮은 처마 밑을 지나가다 머리를 부딪혔을 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머리를 자주 숙이게나. 그러면 부딪히는 일도 적어질 걸세.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겸허한 삶은 지혜의 정점이며 그 안에서 모든 탐욕과 투쟁은 정화됩니다. 슬픔과 기쁨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심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이 소모됩니다.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와 장군 라이샤의 비극처럼 거대한 슬픔은 사람의 기력을 단숨에 삼켜버립니다. 큰 기쁨은 말이 없고 큰 슬픔 또한 침묵 속에 머뭅니다. 당신의 감정을 과격하지 않게 아름다움으로 치장하십시오. 맑은 정신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담백하게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가 편안합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 재물과 명예, 쾌락을 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릇이 맑지 않으면 무엇을 담아도 쉬어버리듯 당신의 내면을 먼저 정결하게 닦으십시오. 분노의 감정은 불을 끄듯 신속히 가라앉히고 욕심은 물을 막듯 단호히 다스리십시오. 처칠과 제퍼슨이 보여준 위트와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화가 날 때 10가지 세고 안 되면 1000가지 세는 그 찰나의 멈춤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미 쏟아버린 말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말할 때는 유언을 하듯 신중하십시오. 값이 쌀수록 크게 삐걱거리는 구두처럼 경솔한 말은 당신의 신뢰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그칠 줄 아는 지혜. 만족이 곧 행복입니다. 백결 선생은 누더기를 기워 입으면서도 검은고 소리로 떡방아 소리를 대신하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부귀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불평하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낸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한 것이요.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합니다. 그칠 줄을 알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만족은 바로 행복 그 자체입니다. 돈과 미인, 권력에 대한 탐욕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바닥 없는 함정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알아야 하며 누리던 권세도 미련 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에리히 프롬의 말처럼 탐욕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늪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정신을 상하게 하고 허망한 행동은 화근을 부릅니다. 징기스칸이 목마름에 지쳐 마시려던 물잔을 매번 엎질렀던 매가 사실은 독이 든 물로부터 주인을 구하려 했던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분노로 충실한 매를 죽인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눈앞의 일에 눈이 멀어 소중한 존재를 해치지 마십시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은 줄어듭니다. 소나기가 오려는데 꼴 지고 넘어지는 사람처럼 불필요한 일에 허둥대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일이 아닌 지엽적인 것들에 쫓기며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삶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되 그 안에서 절제와 유쾌함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삶은 매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시비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평범함 속에서 찾는 보석 같은 기쁨,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행복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덧없음 속에서 영혼을 사는 법. 인생의 나침반.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방울은 계속 바뀌지만 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상함 속에서도 삶은 이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덧없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방식입니다. 명심보감은 단순히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나침반입니다. 타인의 행동이 못마땅해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박함 속에 깃듭니다. 갈등 속에 부유한 삶보다 아무 탈 없는 가난이 낫고 병들어 보약을 먹는 것보다 건강하게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혈기왕성할 때는 분노를 사귀고 노년에는 노욕과 무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본질을 잃지 않고 평범함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당신의 노후는 결코 외롭거나 초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보석처럼 여기는 삶, 그것이 명심보감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고의 보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당신의 마음 거울을 닦으십시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당신이 닦아온 선한 마음과 평온한 태도는 당신의 영혼에 영원한 향기로 남을 것입니다. 노년은 시드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경험이 발효되어 가장 깊은 맛을 내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우아한 항해를 계속하십시오. 오늘 들으신 지혜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가볍게 해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오늘 하루 당신이 용기 내어 내려놓기로 한 마음의 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짧은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위로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